기절할 내용들입니다. 한동훈 대표 꼭 보세요. 김어준 총수의 충격적 폭로 너무나 심각합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정부의 출처가 서울에 대사관을 둔 우방국이라고 말한 부분인데 딱 봐도 미국 아닙니까? 혹시 CIA에서 이미 도청을 통해 윤두창의 만행을 감지했고 김어준 총수를 안가해서 보호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심지어 2차 계엄을 때리려고 하니 미 8군이 진압하러 출동을 준비했다는 말도 있었죠.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소스를 준 것 같은 엄청난 걸 오늘 민주당이 하나 폭로합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 현안 질문에서 내란범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시도했다는 증거 자료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헌재 부분 속 시원하게 분석해드립니다. 김성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뒤브리핑에서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2차 계엄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입증할 서류가 있다. 오늘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현안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1시 1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뒤 윤두창은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윤은 전투통제실 내부에 별도 보안시설인 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과 회의를 했고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합참에 머물렀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이 2차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기자들에게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은 계엄 해제를 위해 대통령을 모시러 가기 위해 수분 머물렀을 뿐이라며 2차 계엄 논의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황이 그대로 생중계로 터지며 확실한 물증이 나오면 국짐 의원들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바로 2차 계엄 시도를 하기 위해 시간을 벌어주고 공작을 했던 게 바로 국짐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당 해산 요건이죠. 나아가 경찰 국수본이 지금 제대로 이걸 노리고 추경호를 털기 시작했고 민주당도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추경호가 계엄 후에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걸 인정했죠. 그래서 추경호 폰을 까봐야 됩니다. 몇 번 통화했는지 정확하게 몇 시에 통화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추경호가 3일 11시 3분에 국회의원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네. 국회로 와라. 계엄이 터졌다. 빨리 와라. 그런데 6분 뒤 11시 9분에 아니다. 중앙당사로 가라. 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11시 33분과 49분에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예결의 회의장으로 와라. 그러니까 근데 이때는 벌써 다쳤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국힘 의원들이 야, 어디로 오라는 거야? 당대표는 국회로 오라는데 원내대표는 국회 오라 그랬다가 당사로 오라 그랬다가 또 국회로 이 뭐냐? 막 이렇게 우왕좌왕 하면서 국힘 중앙당사에 50몇 명이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윤석열과 각종군 특전사령관이 네. 12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통화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요 통화 내용이 이제 문을 부시고 끌어내라. 아직 정족수가 체결 안 됐다. 그래서 네. 계엄군이 국회 유리시장을 깨고 들어갔을 거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추경호하고 우원식이 통화했는 게 언제냐? 12시 29분이에요. 뭐라고 그랬냐? 의장님, 30분만 늦춰달라. 늦춰주십시오, 투표를. 그러니까 12시 29분에 통화했다 그랬잖아요? 대통령과 각종군 통화가 12시 30분에 40분. 이거는 곽종군이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쯤에 전화 왔을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근방이잖아. 요 근방이고 더 웃긴 거는 추경호가 우원식한테 전화를 한 번 더 해요. 12시 38분에. 그래서 또 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통령하고 통화했고 각종군하고 통화했고 우원식하고 통화했고 이거 다 조합해보면 추경호가 대통령한테 정족수가 아직 안 됐습니다. 혹은 대통령이 추경호한테 전화해서 야 지금 뭐 됐냐? 물어봤었다는 거지. 근데 추경호는 왜 아느냐? 추경호는 당일날 국회에 있었어요. 지는 국회에 있으면서 자기 자당 의원들한테 야 절로 가, 일로 오지 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거는 카운팅을 하냐 안 하냐. 각 당의 행정요원들 다 카운팅합니다. 2명, 3명, 4명 다 카운팅해요. 그래서 바로바로 대표한테 보고한다고 지도부에. 그렇죠. 그러니까 추경호한테 지금 몇 명 들어간 거 실시간으로 보고가 다 됐단 말이야. 다 됐고 대통령한테 아직 정족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전사령관한테 부수고 이 당연히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호가 범인이지. 통한 거죠. 내란의 가담자입니다. 크게 내란이 이제 주도자가 있고 가담자가 있고 네. 동조자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자
방조자, 네. 방조자도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이 추경호는 무조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추경호가 도망갔잖아요. 네. 언론 인터뷰도 안 하고 사라졌어. 원내대표를 추대하겠다 그랬는데도 싫다고 안 한다고 도망갔어요 지금. 네. 더 웃긴 거 3일날 당일날 계엄 당일날 5시 50분에 추경호가 광화문 이발소로 갑니다. 이발소. 머리를 깎아. 사실 추경호가 머리 만질 게 뭐가 있어. 그런데 깎았어. 그렇게 따지면 추경호가 국회로 온 게 10시 50분이거든요. 4시간이 빕니다. 그러니까 이발소 같이 옆에 손님이 민주당이 제보한 거는 용산에서 만찬이 있다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자 4시간이 비죠? 그리고 광화문에서 용산은 그리 멀지 않죠? 지금 계엄 했을 때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언제 했냐? 3일 10시 17분부터 10시 22분 5분 동안 했습니다. 비상계엄 하는데 5분을 회의를 해? 근데 어쨌든 이건 다시 뒤에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으면 그 사이에 추경호랑 만찬이든 한대 뭐 한 잔 빨았든 면담이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호가 10시 50분에 국회에 와가지고 10시 50분에 도착하고 11시 3분에 문자 보낸 거잖아요. 일로 와라 절로 와라 이렇게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네, 공감합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적 구구당을 괴멸시키고 사라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분위기는 매우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이례적으로 오늘 긴급 논평을 했습니다. 너무 늦긴 했지만 대법원의 이런 논평은 뒤가 구린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탄핵 표결은 가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을 때 문제는 헌재입니다. 전날 헌재 관련해 보고 드렸을 때 정형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미 헌재 재판관 결혼 3명을 추천해 놓았고 청문회를 거쳐 12월 말까지 현재 구인이 완성됩니다. 아니 그러면 윤두창이 임명 안 하면 그만 아니냐? 방통위원처럼 또 패싱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의문을 던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 윤두창은 탄핵당해서 직무정지 상태일 것이고 현재 순번으로는 권한대행으로 한덕수 총리가 임명할 겁니다. 그러면 또 헌법상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나? 그거 절차 갖고 물고 또 6인으로 심리 진행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3호 시절 이미 황교안 대행 시절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혹여 기각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때는 진짜 나라가 망하는 게 맞습니다. 이 나라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탄핵을 시켜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다음 인용을 위해 헌재를 압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사법부의 논평 이후 현직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윤석열 수사에서 영장 발부가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즉 두창의 끝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어날바는 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